네, 안녕하세요. 오마르입니다. 구독자 사연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으면서 힘든 건 읽을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내용 때문인 것 같아요. 같이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르님. 저는 갓 20살이 된 여자 사람입니다. 다람이라고 불러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예요. 어렸을 때부터 심하게 맞고 자랐고 부모님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부부싸움과 아버지의 외도를 보고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갱년기시고 최근 극도로 예민한 상태세요. 하지만 그걸 무기로 딸에게 해선 안 될 말을 자꾸 하십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집을 나가서 몸을 팔든 조건 만남을 하든 나한테 빌붙지 말고 너 알아서 살아. 난 네가 나가서 뭔 짓을 당해도 이제 신경 안 써. 등 더 수위센 말들도 많이 하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심할 땐 제게 칼까지 꺼내 드십니다. 집을 나가볼까 자살을 시도했던 적도 있지만 결국 둘 다 무섭고 자신이 없어 해내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 여자로서 사랑받지 못한 어머니가 안쓰럽기도 하지만 모든 걸 저와 언니에게 풀어버리는 엄마가 죽도록 밉고 싫습니다. 함께 있는 순간이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홍금도 아침 일찍 나가면 저녁까진 들어와야 한다며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주지 않고 그저 학원집의 연속입니다. 집이 빚도 많고 가난해서 돈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없고 차라리 돈이라도 있었으면 부모님도 여유롭고 저도 언니도 행복했을 텐데 제가 의지할 곳은 언니뿐이에요. 이 폭언과 폭행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해결책이 없더라도 어딘가에 풀어내보고 싶었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마르 예섬.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집은 말 그대로 집이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밖에서는 괴롭고 상처받는 일을 겪어도 집에 왔을 때는 가족들의 사랑과 위로를 받고 편히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또 나가서 세상과 싸울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집이 가족이 나를 괴롭게 한다 이런 사연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다람님의 사연을 뽑으면서도 고민이 많았어요. 절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주제니까요. 근데 결국 정말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쾌한 해결책을 당장 찾을 순 없더라도 같이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 어머니의 태도는 갱년기나 아버지의 외도로 합리화할 수 없겠죠. 아버지의 태도는 아예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다람님과 다람님 언니 두 사람입니다. 가족의 힘은 좋은 쪽으로도 강하지만 부정적인 쪽으로는 더 무섭게 발휘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원망하면서도 그 부모님의 나쁜 면을 닮아가기가 쉬워요. 그게 가족의 힘인 거죠. 살을 맞대고 살면 원하지 않는 면까지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인식하고 또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내 부모님도 결국 한 인간일 뿐이고 어떤 단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이건 닮아서는 안 되겠다. 나아가서 내가 부모가 된다면 내 자녀에게는 똑같은 부모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람씨의 어머니가 그런 상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또 착각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상처받았다고 상처를 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그럴 권리는 없어요. 그걸 우리 모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현재 상황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건 다람씨 잘못이 아닙니다. 상황을 버티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온 힘을 다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 시간이 해결해준다 혹은 자연스럽게 모든 게 개선될 것이다 하는 희망은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편이 지금은 달콤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이대로 10년, 20년 더 흐르면 부모님이 한풀 꺾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뿐이죠. 어떤 개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고통과 상처에 무뎌져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사실 꽤 많습니다. 이제 와서 뭘 또 다르게 사나 그냥 참고 살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귀한 삶이잖아요. 다람씨도 다람씨 언니도 절대 지금의 삶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충분히 더 존중받고 더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시도, 작은 변화라도 내 삶을 바꾸려는 시도가 중요할 겁니다. 당장은 상담기관에 상담을 받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희망의 전화 이런 기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바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대인관계를 넓히는 것을 권장합니다. 친구들도 좋고 가능하면 소모임이나 동호회도 좋습니다.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고 들으면 삶에 대한 시각 자체가 확장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통금이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시도는 천천히 준비하면서 동시에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간접적으로나마 다른 삶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독립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중이라도 준비가 되면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는 너무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멀찌감치 떨어져 보면 더 잘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이 특히 그렇죠. 멀리 살면 화목해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다람님, 언니, 그리고 부모님까지 서로 물리적으로 다 떨어져 봄으로써 생각의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홀로 서기 전까지는 또 앞에 말한
이러한 작은 시도들을 계속하면 좋겠죠. 오마르 예삼. 겪어보지 않은 삶에 대해서 제가 편히 앉아 너무 쉽게 말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다람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연 보내주신 다람님에게는 치킨 기프티콘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마르의 삶 구독자 사연은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분량은 500자 내외고요. 자세한 작성 요령은 위에 카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